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좀 요청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이제 메인 백그라운드는 블락코폴리머 쪽인데 블락코폴리머 분석하는 뭐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뭐 여기는 삭스 혹은 산스라는 테크닉 이어서 저도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산란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삭스나 산스를 이용해서 조금 어떤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 한 3가지 케이스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그냥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보는 스캐터링이 뭐냐, 기본적으로 뭐 엑스레이면 일렉트론 덴시티의 차이, 라이트 스캐터링이면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차이, 뭐 뉴트론 스캐터링이면 뉴클리어의 어떤 인트랙션 그런 거 어떤 차이에 따른 공간상의 분포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기본적인 정보인데 사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관심 있는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게 SAS, 스몰 앵글 스캐터링의 기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쭉 나왔지만 이제 이 산란을 인버스 다이렉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과 산란 세기, Q에 따른 산란 세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 모델이 잘 맞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어떻구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 이런 모델을 쓸 때는 확실히 우리가 그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필요합니다. 뭐 이게 구형인지, 뭐 웜라이프인지, 라멜라인지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 있는 연구 시스템 소개하고 거기서 이런 삭스와 산스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저는 다루는 것 중에 그러니까 다루는 고분자 용액입니다. 뭐 말 그대로 고분자 용액하면 고분자와 용매고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런 상거동을 합니다. 뭐 어쨌든 고분자 농도에 따라서 걔네들은 온도에 따라서 원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투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분자 아마 이 중에 제가 어디언스가 누구실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고분자를 한 번 정도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페이지 다이그램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원 페이지, 투 페이지 만약에 용매가 물이라면 뭐 하이드로필릭한 상태면 원 페이지일 거고 하이드로포빅한 고분자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마 이 투 페이지 리전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하이드로필릭 포빅이 아니라 어쨌든 용매는 물이라고 해놓고 제가 관심 있던 거는 고분자 사이에 어떤 어소시에이티브 인터랙션이 있으면 그 인터랙션 때문에 여전히 용매를 싫어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폴리머에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 속에서 폴리머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렉트로스택 인터랙션도 있고 뭐 파이 캡타이온, 파이파 인터랙션 등 여러 가지 인터랙션 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물속에서 얘네가 상거동을 보여서 뭔가 만들어내는 나노 구조체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정전기적 상호작용이고요. 그래서 뭐 고분자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고분자 백본에 이렇게 차지를 갖고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는 그런 고분자 우리가 흔히 고분자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분자 전해질을 많은 경우에 이제 카운터 아이온을 가지고 있고 걔네를 물에 넣게 되면 이 카운터 아이온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즉 엔트로피가 커지면서 고분자 전해질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PAA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차지 갖고 있는 폴리머들을 물에 넣으면 잘 녹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 중에 혹시 그 조카나 누가 이제 그러니까
개구리알이라고 있죠. 조그맣게 있어서 걔네를 물에 넣으면 이렇게 막 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에 잘 녹는 고분자인데 걔네를 경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차지를 갖고 있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가 서로 다른 차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섞게 되면 이렇게 상분리를 보이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컴플렉세이션 혹은 코아설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즉 물속에서 서로 다른 점정기적 차지를 갖고 있는 폴리머가 섞이게 되면 이렇게 물속에서 상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한 1900년 초반에 이제 발견된 그런 현상이라는 거고요. 이제 정정기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온도에 따른 어떤 그 정정기적 상호작용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아이온 혹은 그 염농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때 디바일랭스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는데 염농도가 올라갈수록 정정적 상호작용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거동이 이런 염농도에 따라서 잘 제어가 되더라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폴리머처럼 걔네들도 이런 솔리드한 거동도 보이기도 하고 리퀴드한 거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예 염농도가 특정 염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녹는 거동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코아설베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런 상거동을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뭘 했냐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나노 구조체를 만들어 볼까? 라는 아이디어로 실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정정기적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폴리머를 섞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 마이크론 그리고 시간을 두면 걔네가 다 가라앉아서 아예 딱 물과 기름처럼 반반 갈리는 그런 게 되지만 블라코폴린 혹은 설펙턴트처럼 또 한쪽 끝에 물에 잘 녹고 차지가 없는 그런 PEO 블락 같은 걸 달게 되면 뭐 블라코폴리머 마이셀 혹은 설펙턴트 마이셀처럼 우리가 코어 쪽은 코아설베이션을 갖고 있지만 이런 그 쉘 쪽은 PEO 블락이 있어서 얘네끼리의 어떤 결합, 어그리게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쉘로서 이런 걸 달게 되면 일종의 물속에서 어떤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타겟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거동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뭐 이렇게 다이블락 가지고 하면 마이셀 혹은 이렇게 뭐 3중 블라코폴리머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하이드로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키는 이렇게 그 상분리 이렇게 마이크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드라이빙 포스가 물속에서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삭스와 산슬령스 뭘 했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 뭐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마이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마이셀에서 두 가지 연력학하고 동력학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연력학은 뭐냐? 기본적으로 블라코폴리머 하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이 블락의 사이즈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셀프 어셈블리의 크기가 어떻게 바뀔까? 걔네가 어떤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거의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 15나노로 만들고 싶으면 요 블락을 얼마로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스케일링 티오리 혹은 스케일링 로라고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그 코아설베이 기반의 마이셀에서도 요 블락 비례에 따라서 마이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마이셀이라고 하더라도 뭐 비누 같은 것도 이제 설펙턴트로 이루어진 마이셀이잖아요. 걔네들도 딱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요런 보통 마이셀들은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의 폴리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얘네들은 여기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셀의 구조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동력학 중에 하나인 평형 상태에서
이런 그 체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강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좀 이런 얘기를 해놔야지 뒤에 갈 때 이제 팔로우 되지 그냥 막 나가면 저 혼자 막 얘기를 하고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처음에는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편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처음엔 연력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도 블락포폴링 하다 보면 합성을 하게 되고요. 합성의 기본은 이제 다 백본은 PO를 갖게 되고, 거기 한쪽에만 이렇게 알릴 그룹이 있고, 여기를 이제 차지 그룹으로 펑셔널라이제이션 한, 즉 어떤 백본의 하이드로포비시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폴리머 합성을 했고요. 저렇게 애나이오닉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설포네이트 펑셔널 그룹을 달고 있는 블락을 만들었고, 캐타이오닉은 암모늄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블락을 만들어서 두면 되게 잘 섞입니다. 물에 넣으면 잘 이렇게 해서 흔히들 이제 차지 블락을 여러 개 바꿔서 합성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한쪽은 설포네이트로 이렇게 SO3로 이제 펑셔널라이즈 했고, 한쪽은 암모늄으로 NH3로 펑셔널라이즈 했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고분자는 PEO도 다 아시겠지만 물에 잘 녹습니다. PEO 이제 여러분이 약을 먹으면 약의 대부분이 다 PE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O 잘 녹는 거고, 이쪽에 또 차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잘 녹습니다. 근데 얘네 둘을 섞게 되면 아까 봤듯이 서로 다른 차지 갖고 있는 블락끼리 서로 회합을 하면서 이렇게 마이셀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차지도 좀 맞춰줘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잘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TM 사진 이렇게 코어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M 되게 좋은 테크닉이고요. TM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코어 사이즈라든지 쉘 사이즈들을 잴 수 있지만 사실 이거 하려면 냉동을 해야 되고 뭔가 중간 과정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조건에서 모든 TM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스몰 랭글 스캐터링입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쭉 봐왔던 그런 어떤 플럭추에이션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차지 블락이 개수가 144개일 때부터 56개일 때까지 쭉 바꿔가면서 이제 스몰 랭글 스캐터링을 찍었고요. 여기 단위도 보시면 이제 per cm로 되어 있죠.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쓰면 좀 아는구나 정도의 아이디어를 두는 그런 단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해서 이제 사실 마이셀에 대한 폼 팩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쓴 거는 마이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안쪽에 코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체인 형태의 쉘이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차용을 해서 이제 요즘은 또 잘 나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풀어 가지고 조금 코딩을 해서 이렇게 그 코어 사이즈에도 분포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정을 넣고, 그리고 마이셀 간에는 서로 인터랙션을 하드 스피어 인터랙션을 한다라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걸 한번 피팅을 해봤습니다. 오전에도 나왔지만 피팅 요식 보면은 이렇게 폼 팩터와 스트로트 팩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형이라고 하면 이런 폼 팩터가 있을 거고요. 그 하드 스피어 스트로트 팩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곱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는 이런 패턴인데, 이제 이런 패턴과 다양한 변이 있죠. 이렇게 R도 있고 또 이런 구형과 구형 사이의 거리들, 볼륨 프랙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 이렇게 피크 포지션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미니멈들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피팅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썼던 거 두는 아니고 이제 요게 이제 마이셀 형태의 폼 팩터가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해서 잘 맞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할 때 피팅 파라미터가 거의 한 10개, 1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도
적당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피지컬 미닝을 얻기 위해서 이걸 조금 잘 튜닝을 해서 어떤 적당한 레인지에서 맞추게 되면 그 마이셀의 코어 사이즈라든지 코로나 티크니스 혹은 얘네가 잘 앱솔루트 스케일로 됐기 때문에 이 마이셀 하나에 몇 개의 체인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차지 블럭의 길이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걔네 기울기가 그 엑스포넨트가 얼마가 나오더라 라는 것들을 봤고요. 사실 이게 블라코 폴리머 마이셀 쪽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뭐 몇십 나노다 사이즈가, 그러면 코어 블럭을 얼마 정도로 해야지 거기에 맞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어떤 그 인디케이터라서 이런 것을 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얻은 마이셀의 좀 구조적인 특성들을 봤는데, 희한하게도 보통 우리가 블라코 폴리머 마이셀을 가지고 물속에서 만들면 코어는 굉장히 덴스합니다. 하이드로포빅한 굉장히 덴스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코어 솔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코어 쪽에 한 무게 80% 들어가 있는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하지만 물과는 또 분리가 되는, 상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쪽은 조금 되게 듬성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좀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는 알 수가 있었던, 뭐 이게 요거는 좀 연구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정말 이 마이셀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블라코 폴리머 마이셀 쪽에서 좀 많이 하는 일들인데, 뭐 일종의 이 코어 사이즈 대비해서 쉘이 정말 두껍게 있는 거냐, 얇게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스케일링 티오리를 이용해서 마이셀의 구조들을 예측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든 이런 코어 솔베이트 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셀들은 코어 블럭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코어가 굉장히 좀 되게 크고 코로나가 굉장히 좀 얇은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루컷 마이셀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이셀 형태를 갖고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스몰 랭글 스캐터링을 이용해서 이런 마이셀의 구조 분석을 한 첫 번째 일이었고요. 사실은 오늘 와서 좀 오전 오후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블라코 폴리머라든지 좀 잘 정의된 그런 구조체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마이셀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이솔레이티드 된 마이셀들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폼 팩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걔네가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봤듯이 이런 식으로 픽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셀 간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 Q 레인지에서 이렇게 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가 패킹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패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더 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C로 패킹할 경우에 다 똑같은 그 피크 레이쇼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픽 포지션이 농도가 올라가서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농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걔네가 그 2D 헥사고널리 실린더가 만들게 되고, 더 올라가게 되면 라멜라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패킹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봤듯이 이렇게 구조적인 픽도 나오지만, 여기서 실린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실린더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폼 팩터인 실린더의 정보도 여기서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해석을 할 때 그냥 픽만 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좀 플럭슈에이션을 좀 잘 보면 거기서도 좀 그 모양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걸 갖추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쇼하면은 이렇게 링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바뀐다더라 하는 것도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까 쇼 얘기도 잠깐 나와가지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마이셀의 구조에 대한 해석, 그래서 거기서 산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 파라미터들을 잘 뽑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이나믹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본 다이나믹은 이런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이런 체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특정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동원이 박사님께서 이제 다이나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거를 DLS를 찍으면 전체적인 이런 마이셀들 움직임에 대한 디퓨전을 잴 수 있지만, 이렇게 폴리머 하나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조금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테크닉을 이용했냐면, 사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짧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뉴트론 쪽에서는 뉴트론 스핀 에코라든지 혹은 퀸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탄성 선란 실험들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타임 스케일이 좀 긴 경우는 그런 걸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캐터링 인텐시티에서 지금까지는 다 폼 팩터 혹은 구조적인 그런 팩터들만 관심을 갖고 가져왔지만,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체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구조가 바뀌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컨트라스트라는 걸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스캐터링에서 재미난 건데, 사실 이게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는 이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서의 컨트라스트는 일렉트론 덴시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걔네 아톰의 넘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일렉트론 덴시티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뉴트론 스캐터링 같은 건 좀 달라요. 오늘 시간이 좀 싹쓰긴 하지만 스몰 앵글 스캐터링 입장에서 뉴트론 스캐터링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드리는데, 뉴트론 스캐터링 경우에는 걔네 컨트라스트가 너무 그냥 다양합니다. 이거는 이제 뉴트론과 원자 핵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나 H와 D의 컨트라스트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폴리머라고 하더라도 그 폴리머가 H가 되어 있거나 혹은 D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뉴트론 스캐터링 내에서 걔네들은 다른 색깔 혹은 다른 걸로 인식을 하니까, 엑스레이 치면 일렉트론 덴시티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 솔벤트의 어떤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구조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트론 스캐터링에서는 뉴트론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쓰이는데, 일종의 컨트라스트 매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어쉘 구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구조체가 있을 때, 만약에 솔벤트를 파란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다 빨간색에서 나오는 것만 얻을 수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솔벤트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파란색에서 우리가 얻는 정보는 다 이렇게 파란색 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거를 이제 뉴트론 스캐터링에서 조금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파트에 대한 정보만 따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뭘 했냐? 폴리머를 만들 때 하나는 노멀하게 H 갖고 있는 걸 만들고요. 이렇게 한쪽은 D를 갖고 있는 걸 만듭니다. 학생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4개 똑같은 사이즈의 폴리머인데, 다른 거는 H냐 D냐만 다른 이런 폴리머들을 만들어서 섞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똑같은 구조인데 H를 갖고 있는 거, D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걔네가 섞인 거,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마이셀에 H 폴리머랑 D 폴리머 같이 섞여 있는 경우를 보면 다 똑같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턴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은 이렇게 H하고 D가 각각 독립적인 마이셀을 이루고 있으면서 걔네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요거 둘 마이셀 사이에 체인들이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여기로 가겠죠. 4번 형태로 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걔네 인텐시티가 그나마 백그라운드는 보라색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랑 거의
같은 색깔로 가게 되면 사실 컨트라스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니 늦게 움직이는지를 좀 뭔가 빠졌네요. 뭐 볼 수 있었던 그런 실험들이라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염동도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되는 시간들을 재게 되니까 뭐 염동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교환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만 내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그런 것들 뭐 얘네가 빠질 때 뭐 이런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들을 이겨내야 되고 또 이게 상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인터페셜 텐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제안을 해서 논문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뒤에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아까 봤던 이제 구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이나믹도 볼 수 있다 정도를 여러분께 좀 아이디어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라 이런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썸머리 뭐 지금 이제 한 시간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어쨌든 이런 소각산란이라고 하는 게 소프트 메터리얼에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얘는 셀프 어셈블리입니다. 마이셀이라고 하는 셀프 어셈블리의 구조와 동력학 사실 이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동력학을 볼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이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잘 이용하면 이제 좀 인시추에서 바뀌는 그런 구조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사실 폼 팩터와 스트로크 팩터도 바뀌고 이 컨트라스트도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고분자 용액입니다. 고분자 용액에서 아까 나왔던 리니어 플랫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물속에서 폴리머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경우에 그 어소시에이션 때문에 상분리가 일어나는 거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뭘 봤냐면 차지 그룹 중에서 단백질의 대표적인 두 개의 케타이오닉 차지는 라이신에 있는 암모늄하고 알주닌에 있는 구아니디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차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아니디늄은 뭔가 우리가 흔히 구아니디늄 매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가 달려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동을 합니다. 뭐 셀도 잘 투과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거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뭐가 다를까에 대한 좀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단백질을 다루진 않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분자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아까 봤던 그런 고분자에다가 이런 구아니디늄을 달아서 뭔가 걔네 상거동을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알려져 있던 거는 이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나왔던 결과들인데 구아니디늄은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카본이 있고 나이트로젠 3개가 달려 있는데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컨주게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은 평평한 플랫한 구조예요. 그래서 플랫한 구조의 위아래는 조금 하이드로포빅하고 요 둘레는 다 H가 뭐 차지가 있으니까 좀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약간의 쿼자이 엠피필릭한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요 구아니디늄의 그룹이고요. 그리고 과거 결과들을 보면 구아니딘끼리 서로 패킹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구아니딘끼리 서로 어소시에이션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리포트 된 적이 있어요. 물론 똑같은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펄전만 조금만 극복이 된다면 이렇게 패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똑같이 해봤어요. 그냥 폴리머를 만들고 폴리머에다가 모든 모노머에다가 구아니딘을 다 붙여서 그냥 물에 넣어봤습니다. 물에 넣어봤더니 그냥 물에 넣으면 잘 녹아요. 뭐 그냥 되게 투명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온을 넣었더니 이온이 들어가면 서로 리펄전이 계속
이온이 소금을 넣게 되면 반발력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어느 순간 구안이들끼리 서로 원래는 밀어내지만 소금 때문에 붙을 수 있는 확률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염농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걔네끼리 회합,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걔네가 어떤 애그리게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옇다는 거는 물에 뭔가 마이크론 사이즈 이상의 뭔가 파티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들이 보였고요. 그냥 얘네 가만히 두거나 원심 분리하면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위에는 물층, 아래는 좀 뿌연 층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온도 올리면 다시 투명해지고, 온도 내리면 다시 뿌얘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어소시에이션 때문에 상거동이 보이는데 그 상거동 보이는 온도가 우리가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에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첫 번째 한번 글을 써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안이듐 그룹이 있으면 이런 상거동을 한다. 온도와 염농도에 따라서 뭔가 상거동을 한다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 혼자 흔히 하면 여기 있는 혹시 이식 익숙하신가요? 플러리 허긴스 티오리라 그래서 고분자를 배우면 고분자 용액 파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높고 어떤 상황에 높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식인데 좀 물리화학을 좀 배우셨으면 그러니까 고분자 수업을 들어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고분자가 용액에 녹을 때 우리가 흔히 깁스 프리 에너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두 개가 섞이고 섞이지 않는 거는 두 개가 섞인 상태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섞이지 않은 것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려가면 섞이기 위한 필요 조건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이런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 요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페이즈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바이노달 커브와 스피노달 커브 등을 만들 수가 있는 약간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카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플러리 허긴스 인터랙션 파라미터인데 이게 얼마나 용매와 폴리머가 싫어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걔네 상거동을 설명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아까 봤듯이 이제 구안이듐을 가지고 있는 폴리머가 물에 녹고 안 녹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얘네가 연력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고자 오랬다면 요거 한번 상거동 페이스 다이그램을 만들어 보자가 다음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이노달 커브는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폴리머, 어떤 특정 폴리머와 특정 용매를 섞고, 만약에 어떤 특정,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그냥 녹고 안 녹고가 되면, 온도 올리면서 안 녹는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데, 여기 있는 스피노달 커브는 그렇게 잴 수가 없어요. 이걸 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산란, 스캐터링을 이용해야지만 요걸 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피노달 커브는 여기 있는 언스테이블 영역과 메타스테이블 영역을 딱 구분 지어주는 그런 라인인데 그 라인을 그리려면 산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요 위쪽에서 다양한 농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온도에서 한번 산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결과 요거랑 요거는 그 중에 뽑아낸 결과고요. 보시면 특히나 이쪽 온도에 따라 보면 여기도 역시나 y축은 여기 1/q니까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1/q가 커지죠.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여기서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갈수록 이쪽에서 요 어떤
페이즈 바운더리로 다가올수록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여기 있는 언스테이블 포인트를 딱 치게 되면 인텐시티가 무한대로 가요. 이게 산란에서 우리가 요걸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가 또 이제 각각 온도에 따른 여기 Q가 0일 때 인텐시티를 구해서 한번 우리도 요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첫 번째로 요걸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아까 봤던 지금 요 데이터 보면 사실 농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뭐 이제 이런저런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왔지만 여기에 보시면 요 되게 로우 Q 쪽, 로우 Q 쪽을 이렇게 로그 플러스로 바꿔서 그려보면 로그와 Q 제곱으로 그려보면 요 기울기가 RG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통해서 각각의 조건, 농도와 온도 조건에서 RG 값을 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RG가 뭐 커지더라. 그러니까 페이스 바운더리보다는 더 위쪽에서는 더 잘 녹으니까 더 큰 폴리머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더라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산란 실험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림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실선은 마이너달 커브와 점선인 스피어달 커브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결론인데, 어쨌든 이런 구아니디늄 간의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그 고분자 상분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고분자와 솔벤트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컨트롤하는 그런 상고동이면 뭐 체인 랭스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염농도에 따라서는 되게 큰 차이가 보여요. 즉 여기는 좀 그냥 제가 좀 해석을 하면 엔트로피보다는 엔탈피가 되게 큰 영향을 준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 광산란도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광산란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폴리머 솔루션의 어떤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광산란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진플롯이라고 하는 진플롯, 이 중에 또 고분자 용액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이 진플롯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레이저 가지고 산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농도의 폴리머를 가지고 이제 인텐시티 세기를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또 보면 RG라는 폴리머의 사이즈, 그리고 B라고 하는 요거는 아까는 카이 파라미터였지만 요 그 진플럿에서는 광산란에서는 B라고 하는 요 값이 솔벤트와 폴리머가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농도, 다양한 앵글에서 실험을 해봐서 거기서 RG 값도 얻고 또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는 너무 폴리머가 작아서 RG 값을 못 얻었지만 몰레큘러 웨이트와 세컨드 리어카션트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구아니디늄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염농도에 따라서 되게 잘 컨트롤되더라. 리니어한, 여기 있는 게 이제 세타 템퍼레처인데, 아마 요건 뭐냐면 세타 템퍼레처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폴리머 모노머 간의 인터랙션과 모노머 솔벤트 간의 인터랙션이 어중간히 비슷하다, 뭐 이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중간히 비슷한 그런 온도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온도가 굉장히 염농도에 대해서 되게 잘 컨트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뭐 여기는 엑스레이, 뉴트론, 광산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해서 이렇게 잘 거동을 보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어디언스가 폴리머 쪽 분들이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이게 제가 그 최대한 좀 적은 그 쉬운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좀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처음 그 셀프 어셈블리 내용보다는 이쪽에 조금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딱딱해서 어쨌든 산란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고분자 안에서 폴리머들의 거동, 상고동들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플롯 중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플롯이라고 한번 오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QR 제곱하고 I 곱한 거를 QR에 대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쪽 올라오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 폴리머들이 가우시안 컨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익스텐드이 되어 있는 그런 컨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우리도 해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더 익스텐드 되어 있는 스월른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가우시안 컨포메이션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꼭 셀프 어셈블리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거 말고도 사실 고분자 하나와 용매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고분자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크기, 그걸 흔히 우리가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는데 RG라고 하는 값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폴리머와 용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려고 두 가지 예시를 준비해 왔는데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그래서 고분자 만들고, 보통 블록 폴리머인데 만들고, 걔네 구조, 다이나믹스를 연구를 하는 그런 랩이고요. 이쪽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이 도움을 얻고, 또 다양한 박사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관련돼서 질문